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육상 선수로 활동 중인 메이와 약혼한 남자친구 클로드라고 합니다. 저희가 느꼈던 한국 사람들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와 저희 커플에게 닥쳤던 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제 여자친구는 절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메이님과 클로드님의 사연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저희 둘은 미시건 주립대학교의 육상 클럽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높이뛰기를 하던 아마추어 선수였고 메이는 5000m 정도를 뛰는 중장거리 육상 선수였어요. 그녀와 제가 다른 점은 저는 그저 취미와 건강을 위해 높이뛰기를 했지만 그녀는 인생과 올림픽 출전을 걸고 열심히 훈련했다는 점이 달랐죠. 그러다 육상 클럽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일이 생겼고 거기에서 우연히 그녀와 가까운 곳에 앉았습니다. 그녀와 저의 공통점은 K-팝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당시에는 K-팝이 지금만큼 유명하지 않았을 때여서 같은 K-팝 팬을 만난 것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었답니다. 게다가 취미나 여타 다른 요소들이 저와 맞아 서로 호감을 느꼈죠. 그 후 저희는 여러 번 더 만남을 가졌고 깊은 이야기를 나눈 뒤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저희가 함께 한국에 가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타이밍이 딱 맞았던 거죠. 당시 저희 학교는 그때까지 일본과 호주, 덴마크에 대학하고만 교환학생을 하다가 한국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너무나 가고 싶었어요. 다만 메이는 훈련 때문에 안 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메이에게 예상치 못한 부상이 찾아왔던 겁니다. 꽤 뼈아픈 부상이었어요. 바로 십자인대 부상이었죠. 저는 그녀에게 부상 치료를 위해 한국에 함께 가자고 조언했고 그녀도 부상에 관해서는 한국이 최고인 것을 알기에 제 조언을 수락해 함께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는 일생에 다시 만날 수 없는 은인들을 만났답니다. 저는 한국의 대학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메이는 부상을 치료하면서 한국에서 데이트와 만남을 가졌죠. 이따금씩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노인분들이 계시는 복지관에도 함께 가서 한국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과 놀아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다 그 복지관 직원분들과 명함도 나누고 메이도 봉사활동에 재미를 붙인 것 같아 참 즐거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유학 시절 내내 그리고 그녀는 부상 재활 내내 함께 복지관 데이트를 즐겼죠.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외국인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니까 너무 신기하다라고 그러시는 게 참 귀여우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는 미국으로 돌아와 다시 학업에 전념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한국 병원의 치료 덕에 다시 훈련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저희 커플은 이렇게 계속 행복하게 만나다가 결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가혹한 것이어서 사람을 그냥 살게 놔두지 않더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그녀가 당한 십자인대 부상은 운동선수에게는 흔한 부상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벼운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메이는 언제나 무릎을 보호하는 데에 많은 신경을 썼고 무거운 걸 들거나 쓸데없이 점프를 하는 행동을 자제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조심성 있게 다니던 제 여자친구가 벼랑간 미국 대형마트에서 엄청난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매우 커다란 덤프트럭이 물건을 싣고 나르러 마트로 들어오다가 갑작스럽게 마트 정문으로 돌진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던 제 여자친구도 그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이에요. 운전기사의 실수인지 트럭의 급발진인지 아직도 진실을 가리고 있는 사건이라 확답해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사건으로 인해 마트에 있던 진열대가 트럭에 밀려 제 여자친구의 다리를 짓눌렀고 그녀의 십자인대를 다시 부숴버린 데다가 정강이뼈까지 으스러뜨린 것이었죠. 육상 선수의 생명인 다리를 잃은 메이는 크게 상심했어요. 미국 병원에서는 다리를 다시 복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시는 육상 선수를 할 수 없을 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이나 다른 뛰어난 의료기술을 가진 나라를 찾아봤지만 다리를 통째로 수복하는 수술은 어딜 가도 엄청난 비용이 들었죠. 의료보험이 발달한 한국조차도 그런 수술에 큰 비용이 들었기에 메이는 수술 받기를 단념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속상했어요. 그녀를 도울 돈이 부족했으니까요. 메이도 그 정도로 엄청난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메이도 학비를 대출받아 다니는 형편이었죠. 결국 저는 메이에게 마음의 위로만 해줄 수 있었어요.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고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저희 커플에게 비추는 기적이 벌어졌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적이 벌어진 건가요? 저희가 한국에서 봉사활동하러 다녔던 복지관이 기독교계 복지관이었어요. 당시 크리스마스여서 그 복지관에서 저희 이메일을 통해 크리스마스 기념 감사 메일을 저희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걸 확인한 저는 저희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저희 커플이 이렇게 고통 속에 빠졌으니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메일을 보냈죠. 이후 저희에게 복지관에서 추가 메일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복지관 관장입니다. 언제나 밝은 웃음으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대하던 모습이 생각나는데 이런 고통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으니 너무 속상하고 걱정이 되네요. 항상 기도로 마음을 추스리는 게 좋겠어요. 기도 말고도 저희가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으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메이에게 조금만 더 힘내라고 전해줘요. 저는 그 은혜로운 인사만으로도 정말 감사했었죠. 그런데 정말 관장님의 말대로 뜻밖의 기적이 메이와 저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을 후원해 주시던 큰손이신 한국인 회장님이 있었는데 관장님을 통해 그분이 저희 커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 그 메일을 통해서 메이가 큰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시자 메이의 부상을 치료할 자금을 지원하고 모금하는 걸 도와주셨죠. 그러자 지원해주면 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모였다고 해요. 단지 메이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걱정해주시는 한국인분들이 많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복지관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메이를 기억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도 작게나마 도움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저 눈물만 흘렀죠. 메이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줬더니 너무 부끄럽다고, 이런 소중한 돈을 내가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치료비를 사용하고 남은 돈을 다시 복지관에 돌려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관장님께서 한사코 거절하셨죠. 한국인 회장님과 지인분들이 미국 대학 학비가 비싸니 거기에 보태쓰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때 저와 메이는 울면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리라고 말입니다. 한국분들은 그 인생의 진리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메이는 후원해주신 돈으로 한국에서 부상을 치료했고 복지관 식구분들이 메이의 병문안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10년을 넘게 알고 지낸 이웃도 아닌데 저희를 기억해주시고 염려해주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앞으로 저희도 한국 복지관분들처럼 살며 행복을 전파하는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살고 싶습니다. 메이님과 클로드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예기치 못한 재난 앞에 사람은 참으로 무력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재난의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중요한데요. 사연자 커플분들이 한국의 복지관을 다니며 쌓은 은혜와 복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사 세옹지 말하지만 공덕을 쌓아놓으면 어떻게든 되돌아온다는 것. 그냥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 다시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는 사연이었네요.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